안녕하세요. 자본주의 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청자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신 거를 시청자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신 게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댓글 하나 남겨주셨던 게 국내 리츠 주식 중에서 배당률이 8에서 10% 정도 되는 게 여러 개 보입니다.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으로 리츠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츠가 망할 리는 없을 테고 금리 인상으로 리츠 운영사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다리면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고 지금이 리츠 투자의 적기가 아닐까요? 8에서 10% 배당을 받을 기회는 좀처럼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리츠 배당률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츠 관련돼서 우리나라에 몇 개나 상장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계에는 얼마만큼 리츠 상품이 상장되어 있는지 시장 규모와 그리고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리츠 상품 중에서 한번 사볼 만한, 투자해볼 만한 기업들을 제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한번 요약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리츠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금리 인하기 부동산 리츠 ETF는 어떤가요? 이것이 오늘 주제고요. 먼저 살만한 리츠 상품을 한번 알아보기 전에 본질적인 것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미 연준 인사들이 기준금리에 대한 발언을 했죠. 인플레이션 하락이 몇 달 더 계속 지속된다면 정책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경로가 있다고 생각되면 긴축 강도를 낮춰야 된다. 기본 시나리오대로 경제가 움직이면 인플레이션 2% 목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거의 대부분 인사들이 올해 24년에는 한 3분기, 4분기 정도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다. 물가를 잡히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 시기, 이때 부동산 투자, 리츠 투자,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지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통계치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통계치고요. 이런 기준금리가 변할 때마다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봐주는 그래프인데요. 여기가 100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인하할 때는 소폭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금리가 상승할 때는 이렇게 완만하게 좀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금리가 상승을 하더라도 주택 가격이 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금리 인상보다 조금 더 중요한 요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화량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마찬가지로 2001년부터 제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서 지금까지 통계치를 한번 살펴보려고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시중에 풀려있는 통화량, 점점 많아지고 있는 통화량을 표시를 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주택가격 지수를 100이라고 생각하면서 살펴보면 계속적으로 통화량이 증가할 때마다 주택매매 가격 지수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통화량이 엄청나게 부동산이나 이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리츠라는 상품을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 옛날에 돈 교환 방식, 물건 교환 방식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구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과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필요한 거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교환을 했던 것이죠. 근데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사람 찾는데도 굉장히 불편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화폐, 국가가 보장하는 법정 화폐가 도입이 되면서 이걸 통해서 물건을 다 살 수 있게 된 거죠. 처음에는 금교환증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사람들이 금교환증이 결국에는 법정 화폐가 되었고 정부가 국가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법정 화폐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게처럼 많아지게 되었고 금보다 많아지게 되었죠.
결국에는.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금본위제가 폐지되는 경험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화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물건은 뭐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화폐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적당히 교환할 수 있는 상품이 한정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화폐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집 가격도 올라가고 물건 가격도 올라가는데 이것만으로도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들, 뭐 은행, 보험, 증권회사들이 보험 상품도 만들고요. 이런 채권 상품도 만들고요. ELS, ETF, 연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만들어서 뭐 다양한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돈을 분산시켜서 화폐의 양을 좀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화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양한 금융 상품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ETF가 생겼죠. 그럼 거기에 또 돈이 들어가죠. 그러면 정부가 돈을 좀 더 찍어낼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는 매년 한국경제 24년에 2.2% 성장, 24년 말 2% 물가 안정 목표 달성. 그러니까 2% 물가 안정 목표 달성한다는 것은 돈을 풀었는데 물가가 2% 올라간다. 그러니까 돈을 2% 정도 풀겠다. 전체 지금 나와 있는 돈의 규모의 양보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계속 돈을 풀어야지만 이 시스템이 유지가 잘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런 금리 인하 시기에는 어떤 금융상품을 해야 될지 잘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아, 그러면 내가 리츠를 사도 될까? 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리츠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전 세계 리츠가 얼마만큼 상장이 되어 있는지, 시장 규모는 얼마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괜찮은 리츠, 뭐 살펴보니까 전부 다 리츠 상품들이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3가지 정도 한번 꼽아봤습니다. 글로벌 리츠 상장수는 몇 개일까요? 한국에 23개 상장되어 있고요. 일본에 60개, 싱가포르에 39개, 캐나다 36개, 미국에 204개, 자본주의의 가장 초거대 강대국답죠. 204개나 상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본의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연히 리츠 ETF도 많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전체를 살펴보면 유럽은 15개 국가가 226개의 리츠가 상장되어 있고요. 미국 대륙에는 남북 합쳐서 7개 국가 357개의 리츠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280개, 아프리카 중동은 93개, 합쳐서 거의 약 956개, 1000개 가까이 리츠가 상장되어 있고요. 이 규모가 2602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2602조 원 규모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아메리카 대륙의 리츠 시가총액 구성비가 제일 크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총 23개의 리츠가 상장이 되어 있다라고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작년 23년 4분기까지 배당 결과를 살펴보면 모두 투어가 작년에 연배당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많은 배당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고요. 연간 배당을 1,572원 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분기 배당이나 반기 배당을 하기 때문에 뭐 70원부터 200원까지 다양하게 분기 배당 금액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우리나라 리츠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리츠를 살펴보면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리츠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미래에셋 맵스 리츠, 모두투어 리츠, 케이탑 리츠, 이렇게 4가지 리츠가 10% 이상 배당을 주는 리츠로 확인이 되었고요. 모두투어는 작년에 좀 특별하게 좀 배당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사게 된다면 뭐 10% 이상 리츠를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최근에 좀 떨어졌기 때문에 10% 이상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리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리츠 시총 대비 자산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자산 규모가 가장 큰 리츠가 시총도 당연히 크겠죠. 그러면 그 리츠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SK 리츠, 그리고 ESR 캔달 스퀘어 리츠, JR 글로벌 리츠, 롯데 리츠, 신한 알파 리츠가 자산 규모가 좀 가장 컸었고요. 이게 자산 규모입니다. 자산 규모가 가장 컸고, 시총은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2조 가까이 자산이 형성되어 있는 리츠가 4개가 있었고요. 하나, 둘, 셋, 4개. 3조 이상 리츠가 SK 리츠 1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규모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안정성과 뭐 자산 규모, 그리고 배당 수익률,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해서 제가 3개의 리츠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입니다. 최근에 조금 하락세를 보이다가 상승세를 좀 그리고 있죠. 그리고 2023년 9월까지 영업이익이 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자산 가격이 좀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이 마스턴 글로벌 리츠는 아마존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고 인천 항동 스마트 물류센터는 이 쿠팡에다가 지금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초 자산은 이렇게 물류센터와 상업적인 오피스 이걸로 좀 구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매입가보다 감정평가액이 떨어진 게 두 자산이 있습니다. 아마존 물류센터가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크리스탈 파크 오피스 상업시설이 감정평가 금액이 좀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쿠팡에 대여해주고 있는 인천 항동 스마트 물류센터는 감정평가액이 조금 올랐죠. 지금 잔존임대 기간도 10년 이상 지금 남아있고 이것도 거의 10년 가까이 남아있죠. 쿠팡은 지금 2.4년이 남아있는데 조금 있으면 다시 재계약을 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물류센터에다가 빌려주고 그리고 상업시설에다가 돈을 빌려주면서 그 수입으로 우리한테 배당을 주고 계속 자산을 유지하면서 굴려간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츠 같은 경우는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손실을 영업이익 손실로 잡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작년 손실이 21억 2,700만 원이었다면 올해는 76억 7,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손실만큼 지금 반영이 되어서 영업이익 손실로 잡혀 있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이게 왜 영업이익이 손실나지? 리츠가 왜 영업이익이 손실일까? 이런 분들은 그냥 감정평가액이 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기타 부수적인 여러 가지 비용을 많이 썼다거나 아니면 배당을 좀 많이 해줬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감정평가액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게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리츠는 ESR 캔달 스퀘어 리츠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류 리츠인데 거의 대부분 뒤에 마지막 소개시켜드리는 리츠 그래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엄청나게 가파른 하락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금리가 인하된다 이런 소문이 도니까 아니면 그 조짐이 보이니까 조금 상업적인 시설로 대여를 하고 있는 리츠들이 좀 안정감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좀 차트 움직임을 좀 그리고 있는 것 같죠. 그 이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잡혀 있고요. 운영을 잘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산 구성을 보시면 이렇게 거의 물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택배를 굉장히 많이 시키잖아요. 그러면 창고나 물류센터가 많이 필요할 텐데 ESR 캔달스퀘어 리츠는 이런 물류센터에 투자를 하는 리츠입니다. 여기 보시면 2000 물류센터가 6, 7 추가로 취득할 예정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리츠는 SK 리츠입니다. SK 리츠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렇게 직격탄을 맞았죠. 그 영업이익, 운영은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액도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홈페이지 가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SK 리츠 같은 경우는 자회사의 건물들을 관리하고 임대료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수처리 센터, SK 하이닉스의 수처리 센터를 공급을 좀 하면서 이걸 계약을 했는데 6,700억 규모 부동산 담보대출, 3,360억 규모 단기사채, 일정 규모의 유상증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해서 SK 수처리 센터 이거를 만들어서 지금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임차 보증금이 1,434억이 잡혀 있고요. 매년 예상되는 임대료가 무려 717억이라고 하네요. SK리츠 투자자산의 특징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자산들이 SK 계열사의 SK 건물, SK 빌딩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평액도 지금 최근에 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죠. 8%, 7%, 13%, 11%. 최근에 이제 매입했을 때 감정평가액, 수처리 센터 같은 경우는 매입 당시 감정평가액이 1조 1234억이니까 투자했는 것만큼 좀 자산이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임대료도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리츠의 이익이 조금씩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리츠의 투자 자산의 가장 큰 장점은요. 운용 자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요. 감평액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운용 자산의 개수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 공실률이 제로이다. SK그룹에서 장기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SK리츠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3개의 리츠의 배당금을 좀 비교를 해본다면 그런 대로 꾸준하게 배당을 좀 잘 주고 있죠.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같은 경우는 배당금이 좀 높았고요. 이렇게 배당금이 좀 높았고요. SK리츠 같은 경우는 배당금이 적은 대신에 배당 횟수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ESR 캔달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는 배당금이 높은 대신에 배당 횟수가 좀 적었던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요 0으로 표시된 거는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같은 경우는
22년 8월 달에 운영을 시작을 해서요. 지속적으로 지금 배당을 하고 있고요. ESR 캔달 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는 21년 5월부터 지금 운영을 해서 이렇게 고배당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SK 리츠 같은 경우는 배당금은 한 번 줄 때 좀 적게 주더라도 지금 횟수를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남들보다 뭐 4번 정도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같은 경우는 22년에 한 번, 23년에 2번, 24년에도 뭐 2번 정도 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줬기 때문에 예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주가 차트 움직임을 좀 보게 된다면 거의 리츠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츠가 거의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 시점에서 이렇게 리츠 부동산 가격이 많이 빠졌다면 통화량은 금리 인상을 하면서 조금씩 푸는 규모를 좀 줄였거든요. 이렇게 줄였는데 이게 만약에 동일하다면 금리 인하라는 이렇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조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리츠에 투자하려고 하는 수요도 좀 증가할 것이고, 가장 크게 제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금리 인하가 다가온다. 그러면 리츠가 여기 보십시오. 많이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뭐 60% 떨어진 리츠도 있습니다.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같은 경우는 60% 가까이 떨어졌고요. ESR 캔달 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는 28%, SK 리츠 같은 경우는 31%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떨어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조금 높지 않겠습니까? 금리 인하 시기와 겹친다면요.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 시기에 부동산 리츠 투자 괜찮다. 자본소득도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 사게 되면 배당 수익도 좀 늘려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체적인 시장 리츠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본질적인 부분하고 전체적인 시장 규모,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 3개를 리뷰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